갖고 있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10가지에 감사하라. 열등감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때때로 열등감이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삶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과정에서 우리가 엄청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것을 너무 창피하다, 숨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살면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등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 그래서 내 생활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습관이나 행동을 바꿀 때 대개는 잘 안 바꿔집니다. 오늘 주제인 열등감처럼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면 부담감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은 좋은 것, 좋은 어떤 부분을 마음속으로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컵이 더러우면 깨끗한 물을 자꾸 부어주면 컵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좋은 행동, 좋은 마음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냥 따라해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도 열등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분을 항상 떠올리면 힘을 얻는 그런 분이 계세요. 바로 강용우 박사님인데요.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님이시고 또 미국 백악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되고 또 15살 때 동네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고아가 된 형제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분이 자기 운명을 생각하다가 야, 나는 이제 맹인이고 내가 이렇게 잘하면 안마사밖에 더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수년간 방황을 하다가 자살 여러 차례 시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목사님 설교에서 갖고 있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10가지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해요. 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 이야기를 듣고, 삼중장애를 가진 그분도 대학을 갔는데 야, 나는 맹인은 되었지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니까 대학에 가서 전문직에 종사하면 시각장애인으로서 내가 그 분야의 길을 개척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자기 마음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인들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나는 내 속도를 그냥 갈 뿐이다,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외국 땅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약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그런 제약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장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그런 즐거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그 일화가 있는데 아빠의 장애가 장점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키우셨다고 그래요. 인상적인 이야기가 큰아들이 어렸을 때 기도를 하는데 아빠는 야구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니까 눈뜬 아빠를 갖고 싶어요. 우리 아빠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들었다고 그럽니다. 참 자녀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서글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강용우 박사님이 이제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는 눈뜬 엄마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 매일 저녁에 불을 끄고 성경책,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너가 쉽게 잠잘 수 있게 해주지 않냐. 하지만 불을 끄면 엄마는 책을 못 읽어주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너가 이 다음에 커서 안과 의사가 되어서 아빠 눈을 좀 고쳐주면 어떠냐. 그래서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안과 의사가 되는 꿈을 이렇게 심어줬다 그럽니다. 강용우 박사님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비교의식을 떨쳐라, 그리고 인생에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세워서 거기에 매진해라, 그러면 누구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그냥 물에 그림 그리듯이 그냥 흘려버립니다. 하지만 강용우 박사님은 이 이야기를 끈을 가지고 돌에 조각을 새기듯이 마음속에 각인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마음속에 각인을 하게 되었을까? 이 차이가 뭘까? 그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강용우 박사님이 갖고 있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10가지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바로 떠지게 된 거죠. 우리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너무 높게 보거나 아니면 너무 낮춰서 봐요. 너무 높게 보면 자기 이상과 목표가 너무 높아져서 또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자기를 너무 낮게 보면 또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이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 그 열등감을 오히려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강용호 박사님은 남들보다 5년이나 이렇게 늦었잖아요. 그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그리고 책도 이 점자책으로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이런 자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나니까 야, 그러면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야?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표, 그리고 세부적인 전략, 인생의 어떤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이 부분은 몇 시간을 더 해야 되겠다.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은 남들보다 내가 얼마를 더 여기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게 되니까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환경이 어쨌든 내 능력이 많든 적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적으면 적은 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그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지 말고 그게 세워졌다면 앞만 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열등감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열등감을 극복해서 더 행복한 삶, 더 질 높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에너지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간다면, 성취해 나간다면 누구나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열등감을 행복한 삶을 만드는 그런 도구, 그 열쇠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